시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틀리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4등분 주식 매매법입니다. 지은이는 이승조, 출판사는 메이트북스입니다. 이 책은 40년 투자 경력의 고수이신 무국선생 이승조 저자님의 책입니다.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4등분 법칙이라는 투자법을 실전 예시와 함께 설명한 책인데, 단기 투자, 스윙 투자, 중장기 투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단순하지만 상당히 실전적인 투자법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구성은 4등분 매매법의 원리와 실전 예시, 이동평균선과 4등분 매매법의 조합, 상승파동과 하락파동에서의 매수 매도 타이밍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좋은 예시와 함께 제가 따로 뽑은 예시들로 최대한 쉽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쉽게 쓰는 강력한 매매 기법. 주식 투자에는 수많은 기법과 전략이 존재한다. 크게는 가치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그 어떤 것도 절대 법칙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기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1985년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에서 시작해 40년간 시장에서 살아오며 깨달은 점은 시장에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에 적응하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 흐르듯 투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본질이며, 이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4등분 법칙이다. 주가 수치에는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는 화두는 단순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그 수치를 왜곡한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응하면서 오류를 범한다. 혹자는 주가 그래프는 보지 말고 기업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크나큰 오판이다. 인간의 탐욕은 기업 수치마저 왜곡하며 심지어 분식회계까지 존재한다. 그런 왜곡된 수치만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다 보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주가 그래프의 흐름이다. 그래프 속에는 수치를 토대로 매수, 매도하는 투자자들의 정보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주가가 만들어내는 평균과 중심 개념을 활용해 투자 판단에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매매에 적용하는 것이 4등분 법칙의 철학이다. 우리는 귀신같이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 애쓸 필요가 없다. 어느 구간을 설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고점과 저점을 기간별로 나눈 뒤 4등분을 해 75% 능선가격, 50% 중심가격, 25% 능선가격의 위치를 계산한다.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삼각형 4등분 법칙을 통해,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삼각형 4등분 법칙을 통해 매수 매도 지점을 설정한다. 4등분 법칙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4등분 법칙을 익히고 적용하면 누구나 종목의 매수 매도 자리를 쉽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다. 우리는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예측하려는 노력 자체가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곳의 점 같은 개념보다는 범위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실전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고점과 저점은 알 수 없지만 고점 부근과 저점 부근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님의 4등분 매매법은 쉽게 생각해서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고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는 그런 구조의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등분 법칙, 강력한 실전 매매 도구. 4등분 법칙은 시장을 구조로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주가는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시장을 단순한 변동이 아닌 패턴으로 볼 수 있게 된다. 4등분 법칙은 어떤 종목이 급등하거나 급락을 했을 때 그 흐름이 어디까지 밀리고 어디서 지지를 받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제공한다. 또한 시간의 흐름과 가격의 위치를 함께 고려해 막연한 대응이 아닌 구간별 판단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준다. 이 파동의 방향과 실적의 흐름, 즉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함께 추적하면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이 결합된 전략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4등분 법칙의 기본 원리.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순한 원칙과 방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 호흡에 맞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4등분 법칙의 기본 로직은 너무나 간단하다. 시간과 가격을 4등분한 뒤 각 종목의 50% 중심가격 변화와 시간 흐름을 함께 체크하기만 하면 된다. 특히 가격의 중간 지점과 시간의 중간 지점이 겹치는 시점이 어디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4등분 법칙의 핵심이다. 여기서 기준은 분봉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일봉 단위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즉 투자자의 매매 호흡,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 4등분 법칙의 주기를 유연하게 설정하면 된다. 여기에서 일단 상승 추세가 형성이 되면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 가격을 두고 그 고점과 중심 가격 중간에 75% 능선 가격, 중심 가격과 추세 시작점의 중심을 보면 25% 능선 가격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설정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패턴은 요 50% 중심 가격을 훼손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지지가 나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면 상승했다가 50% 중심 가격을 지켜준다면 이 상승의 에너지가 그래도 유지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의 반인데 만약에 20일 상승을 했다면 시간의 반은 10일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이 너무 길어지면 또 좋지 않은 거죠. 조정이 너무 깊어지는 것도 좋지 않고 조정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상승 에너지의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 상승 추세 형성 후에 여기에서 50% 중심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2차 상승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 패턴, 가장 상승 파동이 강한 패턴에 속하는데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얕은 조정이 나오고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2차 상승으로 추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상승 파동 후에 75% 능선도 깨고 50% 중심 가격도 깨고 25% 능선 가격까지 지켜주지 않고 깼다가 50% 중심 가격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조정의 깊이도 깊고 조정의 시간도 긴 아주 좋지 않은 패턴이죠. 이거는 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나갔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상승 에너지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하락 파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상승 후에 50% 중심 가격을 지켜주면서 다시 2차 파동으로 가는 이런 패턴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상승 후에 얕은 조정 75% 능선 가격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패턴이 가장 힘이 좋은 패턴인데 드물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승 진폭 이후 조정이 나올 때 다음 파동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우는 감각이다. 가장 강한 상승 파동은 주가가 상승폭의 75% 능선에서 지지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다. 반면 50% 중심 가격까지 조정한 후 지지를 하더라도 75% 능선 구간보다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지지 후에도 새로운 저점을 만들며 하락 파동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시간의 반, 가격의 반이라는 감각이다. 상승 파동을 1파로 설정한 뒤 그 뒤 상승폭을 4등분해서 50% 중심 가격을 계산하고 또한 상승하는 데 걸린 시간도 함께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해 본 후 만약 시간의 반, 가격의 반 이내에서 조정이 완성된다면 새로운 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은 조정이 깊지 않고 기간 조정도 길지 않는 그런 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의 반을 지나 조정이 길어지면 늘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경우 상승 에너지보다 하락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상승 파동보다 하락 파동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시간이 길어지면서 50% 중심 가격 지지 실패 시에는 일단 매도해놓고 보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이거는 키움증권 기준에서 4등분선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차트 툴바 두 번째를 클릭하시면은 차트 툴 편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뉴 구분에 분석 도구,
여기에서 하단으로 쭉 내려보면은 4등분선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4등분선을 클릭하고 화살표 이쪽으로 클릭하면은 툴바에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나 적용을 누르면 되겠죠. 여기 이게 바로 4등분선인데 요거를 사용해서 4등분을 자동으로 형성시켜주는 것, 그런 분석 도구입니다. HJ중공업 일봉입니다. 하단에서 상승까지 상승파동이 형성이 되면은 하단에서 상승까지 아까 보셨던 4등분선을 이렇게 쭉 그어줍니다.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4등분을 만들어 주는데, 이쪽에서 중요한 것은 요 중단 50% 가격을 지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25%까지 내려와서 이쪽에서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확률보다는 상승 후에 75%에서 바로 날아가는 경우와 적어도 상승 후에 50% 지지를 받고 날아가는 경우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상승하는데 시간은 여기서 이만큼 걸렸는데 하락 조정을 받는 시간은 이렇게 3, 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 4일 그 다음에 기간 조정하는 구간까지 해도 상승에 비하면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 50% 중심선을 지지해주는 그런 조정이 나왔고, 조정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 추세로 나아가게 됐죠. 이런 조정은 좋은 조정에 속하기 때문에 상승 후에 50% 구간에서 돌리는 흐름을 보인다면 이 두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이쪽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고, 전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면 절반이라도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돌리는 흐름을 보였다가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이지만 비중 조절을 해서 이쪽에서 1차 매수, 이 하단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해서 이쪽에서 지지가 된다면 1차 매수, 2차 매수해서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들고 가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나미 일봉입니다. 저점부터 고점까지 쫙 그어보면은 여기에서 중심 가격이 이쪽이죠. 이 상한가 상단 지지하는 이 가격이 바로 중심 가격인데, 여기에서 상한가 봉에 상단을 지지해주면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다가 4등분선의 중심선이 형성되어 있는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이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면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윗골이 달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진 것도 안 좋은 흐름에다가 이렇게 상한가 봉의 상단을 지켜주지 못하고 4등분선의 중심 가격도 지켜주지 못하고 쭉 내려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보통은 이 중심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25% 능선 가격을 지켜준다면 이런 구간 자리에서 50%까지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되긴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50%를 지지하고 새로운 2차 파동을 먹는 게 좋겠죠. 기술적 반등을 먹는 것보다 일단은 50%를 지지해주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런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노릴 때는 25% 능선 구간, 요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 이런 양봉들이 나오면은 기술적 반등 손절 걸고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되고 짧게 먹고 나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25% 능선까지 조정하는 경우는 이미 상승 에너지보다 하락 에너지가 더 크다는 신호이다. 이런 파동에서는 대반등이 나와도 50% 중심 가격 혹은 75% 능선 가격이 저항으로 작동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새로운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승 파동이 1파동으로 결정된 후 다음 파동 에너지를 예측할 때는 가격과 시간을 각각 4등분해서 시간의 반, 가격의 반을 우선 체크해야 한다. 그 안에서 지지하면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매매하는 감각을 키우고, 반대로 시간의 반, 가격의 반을 만족하지 못하면 리스크 관리 전략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실전 매매에 적용해 SK하이닉스를 분석해보자. 4월 9일 저점 16만 2천원부터 5월 12일 고점 24만 7천원까지 21일간의 상승 구간을 기준으로 4등분 법칙을 적용해 상승 파동을 1파로 설정하고, 이를 75% 능선 가격, 50% 중심 가격, 25% 능선 가격으로 나눈다. SK하이닉스 일봉입니다. 이거는 상승 추세의 좀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음봉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저점에서
어쨌든 고점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슈팅이 나왔다면 이거를 하나의 파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중심선을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했다가 이렇게 중심선을 재돌파하는 타점이나 아니면 요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 왔을 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50%를 지지하고 깼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 이렇게 재돌파가 나온다는 것은 50% 가격을 지지한다는 거니까 이때 확인하고 손절을 걸어두고 들어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상승 시간에 비해서 하락일이 그렇게 길진 않죠. 그리고 50%의 중요한 가격들을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전고점 또는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조정인 거죠. 올라갈 마음이 없다면 50%를 지켜주지 않고 저항을 맞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50%를 지켜주는 이런 양봉들이 나온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본 구조도로 보면은 여기에서 16만 2천원에서 24만 7천원까지 21일이 걸렸고 하락을 하는데 8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21일이 걸렸죠. 그럼 21일, 8일, 21일이 걸렸습니다. 1대1 비율이 됐다는 말이죠. 이런 시간까지 고려하면 좋은데 일단은 중요한 게 50% 중심 가격을 지켜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조정이 길어지는 것도 좋지 않죠. 여기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쌍봉 패턴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돌파해서 추가 상승 랠리를 보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실전 매매 전략은 직전 고점 부근에서 보유 물량 50% 정도를 매도한 뒤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파동이 전개된다면 잔여 물량을 보유한 채 다음 고점까지 끌고 가며 다시 매도 타이밍을 찾는다. 새로운 고점이 형성된 후에는 7% 이상의 가격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유 전략을 유지한다. 하지만 7% 이상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한 뒤 재매수 전략 기준을 다시 설정한다. 실제 SK하이닉스의 파동은 6월 26일에 3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중간에 7% 이상의 가격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고 6월 26일에 30만원 고점 형성 이후에 7%의 가격 조정이 나왔다.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해서 이 중심선을 지켜주고 돌파하는 것을 봤다면 이쪽에서 매수해서 전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쌍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50% 물량을 매도한 뒤에 나머지 물량은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7%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날에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50%는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50%는 남은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세력들의 매도가 나왔다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같이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7%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매도하고 다시 이제 재매수 전략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다면 이제 다시 4등분선을 그어서 이쪽 기준에서는 23만원 부근 가격이 중심선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하단이 이 원래 여기 중심선이 25%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두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고 분할로 세 번째 구간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5%까지 깨진다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겠죠. 50%도 깨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50%도 원래는 깨지 않는 흐름을 보여야 이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50% 선에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친절하게 이까지 딱 정확하게 내려와주고 상승하지 않고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구간 윗구간에서 돌려버리거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구간을 깨버리고 좀 더 아랫 구간까지 내려와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구간이 오면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매수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지가 된 다음에 이쪽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면 손절하고 이 하단 구간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손절을 했다가 이쪽에서 다시 해서 기술적 반등을 먹으면 손절 비용 이상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구간별로 설정해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기다렸다가
이런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50% 가격을 지켜주는 종목 안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하단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먹을지 몰라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추가 상승을 먹기는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구간에서 받는 게 좋습니다. 4등분 법칙과 이동평균선의 활용. SK하이닉스는 단기적 하락으로 주가는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붕괴했고 이제는 20일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특히 20일 이평선의 위치와 75% 능선 가격 26만 5천 원의 위치가 비슷하다. 이는 기술적 지지선이 겹쳐지는 중요한 변곡 구간이 이 가격대임을 의미한다. 바로 요 자리죠. 이렇게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4등분선을 그으면 이 75% 능선 구간과 21선이 서로 중첩되는 자리, 이런 구간이 기술적 분석상 중요한 구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쌍봉 흐름을 보이고 꺾였죠. 그랬다가 다시 21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으면 이쪽에서 중심선을 지지받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이쪽에서 다시 말아 올렸죠. 이랬다는 것은 다시 희망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시 저항을 받고 꺾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죠. 일반적으로 50, 21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라 해서 단기적인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60일, 120일 이평선은 중기 이평선이라 해서 분기별 시장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의 개념이다. 여기에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개념까지 함께 숙지하면 4등분 법칙을 해석할 때 유용한 보조 도구로서 이평선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책에 있는 예시입니다. 역배열과 정배열 개념 그리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개념은 상당히 기초적이면서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고요. 역배열은 말 그대로 역으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고 단기 이평선이 밑에 깔려 있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보기에도 답답해 보이는 형태고요. 그리고 정배열 같은 경우에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순서로 이렇게 예쁘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평선부터 장기 평선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역배열은 뭔가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정배열은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 데드 크로스는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하향 돌파할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보통 5일, 20일 이평선을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추세를 보려면 20일, 120일 골든 크로스를 봐야 됩니다. SK하이닉스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검은색 선이 121선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일단 우선 5일선이 121선을 골든 크로스 했죠. 그리고 차례대로 11선, 21선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121선을 21선이 골든 크로스로 돌파하면은 그 뒤에 대세 상승이 올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같은 골든 크로스지만 20일, 120일 골든 크로스는 좀 신뢰도가 높고 물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렇게 21선이 121선을 데드 크로스 하면서 완전히 역배열로 가게 되었죠. 120, 60, 20 이런 식으로 역배열로 깔렸다가 여기에서 다시 21이 120일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이제 정배열이 완전 정배열이 되어버렸죠. 120, 60, 20, 15 이렇게 보기에도 편안하게 정배열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봉보다 주봉이 당연히 더 신뢰도가 높겠죠. 이래 주봉상 완전히 정배열이 되면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정배열은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듯이 상승 추세를 달리기에 적합한 고속도로를 깔아놓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럴 때는 상승 전에 무조건 정배열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역배열에서 수렴 후에 이렇게 돌파되면서 차례대로 정배열로 가고 그 후에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이렇고 그 앞에는 뒷부분에 다루겠지만 5일선의 기울기와 골든 크로스가 바로 포문을 여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중요 개념 활용. 이평선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수렴과 확장을 반복한다. 따라서 주가의 흐름과 이평선의 흐름을 잘 분석한다면 기술적으로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주가가 이평선 아래에 머무르면서 이평선의 하락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고 수평에 가까워지는 구간에서 주가가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 기회다. 또한 주가와 이평선 간의 거리, 이격률이 과도하게 벌어졌을 때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매수 기회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면 매수를 통해 평균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투자자들과 가격이 싸다고 인식한 투자자들의 반발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점을 잘 공략한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5% 이상의 수익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이평선 근처로 주가가 근접했거나 일시적으로 이탈한 뒤 다시 돌파하는 경우나 이탈하지 않고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뒤 재상승하는 경우 역시 매수 타이밍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매도 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매도 시점은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이평선과의 이격률이 과도하게 벌어진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에 매도 기회이다. 또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 추세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1선이 121선을 붕괴할 경우 이는 장기 상승 추세의 종료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보다 5일선이 11선을 하향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이평선의 배열 상태와 주가의 위치가 정배열인지 역배열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가 차례로 5, 10, 20일 이평선을 이탈하며 역배열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설령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더라도 보유 물량을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SK하이닉스를 이평선을 켜두고 이평선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과 추세를 활용해서요.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여기에서 가속이 나왔기 때문에 가속 추세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쪽에서 가속 추세선이 붕괴됐고 쌍봉을 그리면서 상승 추세선이 붕괴됐죠. 붕괴됐는데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 추세선이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조정 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붕괴할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붕괴하는 것은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보통은 떨어지는데 구역을 위로 올려버렸죠. 이렇게 된다면 다시 상승 추세 불씨가 아직은 살아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쌍봉의 흐름, 추세선 이탈 때 과도한 거래량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는 현재로서는 볼 수는 없는데 뭐 추세는 아직 좀 살아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중심선이 이렇게 23만원, 24만원 부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중 되면은 121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심선과 121선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런 구간이 상당히 지지 구간으로 중요한 구간이고 중요한 지지 구간을 깨버리면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만 알 뿐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SK하이닉스를 520, 120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5일선의 기울기, 21선의 기울기 중요한데 이렇게 상승으로 돌리는 과정을 보면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죠. 5일선이 21선 깨고 121선도 깨면서 팍 떨어졌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잡아주고 이쪽에서 다시 5일선의 기울기가 수평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랬다가 520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5일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이쪽에서 2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20, 120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골든 크로스죠. 21선이 121선을 돌파할 때는 이렇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고 있구나.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웠다시피 이쪽에서 이쪽까지 4등분선을 그어보면은 이쪽이 바로 중심선 라인입니다. 이쪽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죠.
이쪽에서 그리고 공교롭게 21선의 지지를 받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바로 저점과 고점의 중심 허리 라인이고 21선이 바로 허리 라인인 거죠.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단봉을 형성하면서 기간 조정 후에 돌파가 나오고 상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의 지지,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 5일선의 기울기, 4등분선과 이평선들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중첩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매수 근거 확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봤듯이 중심선을 지지하는 흐름, 그리고 21선 지지하는 흐름, 20, 120,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흐름, 근거가 세 가지가 중첩이 됐죠. 그런 세 가지 근거를 종합해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락 삼각형 패턴 분석.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저점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패턴은 지지선 붕괴 시 하락 에너지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음을 예고한다. 주가는 25% 능선 가격, 50% 중심 가격, 75% 능선 가격 사이를 지그재그로 등락하지만 결국 50% 중심 가격에서의 저항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50% 중심 가격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직전 저점 부근을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결국 하단을 붕괴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50% 중심 가격 저항 패턴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상승에서는 이게 지지선이 되지만 하락 관점에서 보면 50% 중심 가격이 저항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주로 업황 악화나 수급 악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발생하며 겉으로는 각종 뉴스나 이벤트가 등장하지만 패턴은 분명히 우하향 에너지를 드러내고 있다. 즉, 중심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이 핵심 신호이다. 이런 흐름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2차 전지 대표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2022년 1월 27일 LG화학에서 분할 상장된 첫날 59만 8천 원의 고점을 형성한 뒤 2월 3일 단기간에 44만 원까지 급락했으며 2월 8일 57만 7천 원까지 반등을 했지만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채 결국 3월 15일 35만 5천 원까지 급락하는 명확한 하락 삼각형 흐름을 보였다. 이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쪽에서 하락을 했다가 상승했는데 전고점 넘지 못하고 하락 패턴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4등분선을 이렇게 설정하면은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반대 개념이죠. 50% 가격이 지지가 아니고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75%도 저항선이 되는 거고 이제 하락했다가 이쪽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쪽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75% 저항이 남아있죠. 또는 75%까지 돌파하면 100%를 돌리고 새로운 추세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하단 부근에서 돌리는 흐름이 보이면 기술적 반등을 50% 되돌림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이 두 번째 구간쯤에서 도를 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 힘이 강하다면 75% 반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이쪽에서도 쌍바닥에 흐름을 찍고 50% 되돌리고 빠졌습니다. 4월 25일 주가는 43만 3천 원 선을 통과했지만 4등분 기준 50% 중심 가격인 47만 6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막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50% 중심 가격이 지지선이 아닌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삼각형 패턴이 우하향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후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는 하락 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삼각형 구조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새롭게 상승 삼각형을 기준으로 4등분 법칙을 적용해 상승 에너지의 연속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했다가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저항을 맞았지만 계속적으로 돌파하고 이렇게 추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완전히 되돌렸죠. 이렇게 된다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다시 된 거죠. 그렇다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4등분선을 설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쪽 구간에서 매수해서 50% 구간, 75%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면 이제 상승이 나왔다면 다시 상승 삼각형 기준으로 4등분선을 설정해서 이렇게 되돌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하락에서 이 상승까지 그어보면은 이쪽에서는 상승을 했는데 50% 중심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상승분을 다 되돌렸죠.
그래서 50% 중심 가격을 지지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50%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한 분들은 이쪽에서 손절이 나갔겠죠. 그리고 이 4등분선의 하단에서 다시 돌리는 것을 보고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하단에서 다시 하락 삼각형 패턴으로 다시 접근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기술적 반등, 적어도 50%, 75%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이쪽에서 50%에서 손절이 나갔더라도 이 하단 구간에서 다시 받아서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면 이 손절 비용은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되돌렸다가 상승이 나왔는데 330으로 이렇게 빼버렸죠. 이런 상승 추세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새로운 상승 파동 기대감이 커졌고 주가는 61만 3천원까지 상승했지만 직전 고점인 62만 9천원을 돌파하는 데 실패했다. 그 이후 주가는 60만원대를 세 차례에 걸쳐 재차 시도했지만 모두 저항에 부딪히며 실패했고 3산형 패턴이죠. 결국 상승 에너지가 꺾이며 다시 급락 파동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LG에너지솔루션의 하락 파동은 끔찍하다고 표현할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저점을 낮추며 지지선을 무너뜨리는 패턴은 하락 삼각형 구조의 전형적인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다시 하락 파동이 나왔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끄어보면 이쪽 하단에서 50% 되돌림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끝도 없이 이렇게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죠. 이게 하락 파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짧게 기술적 반등은 나오긴 해도 이 위쪽에서 물려있는 분들의 평단가까지는 올라가지 않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하단에서 잡으면 기회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지만 하락 추세 종목에 무한 물타기로 대응을 하면 잘못하면 정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계속 받으려면 철저하게 비중 조절을 해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 안에서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할로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중까지 투입이 되면 반드시 손절로 끊어내야 됩니다. 계속 저점 이탈하면서 끝도 없이 내려가죠. 이게 지금 62만원 하는 게 30만원도 깨지고 26만원대까지 내려간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5, 60%는 기본적으로 떨어집니다. 모노파동 법칙. 모노파동은 기본 파동이라고도 불리며 각 종목의 상승 1파동 구간에서 얼마나 강한 에너지가 실리는지를 분석한 후 그 에너지가 일정 수준 이상 성공적으로 나타날 경우 모노파동이 완성됐다고 판단하는 개념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설정이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12 종목은 상승 1파동 에너지가 21%에서 25% 수준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 외 블루칩 종목의 경우에는 상승 1파동의 에너지가 25%에서 38.2% 수준은 나와야 본격적인 추세 전환 가능성을 가진 파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38.2% 이상 상승이 나타났더라도 이후 조정 파동이나 되돌림 파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상승폭의 50% 중심 가격을 강하게 지지해야만 다음 상승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는 같은 개념이죠. 책에 있는 모노파동 기본 구조 예시입니다. 우량주 종목은 최소 21% 이상에서 25% 이상의 상승, 그 외의 종목은 38.2%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모노파동의 기준이 성립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승 1파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50% 중심 가격입니다. 상승 1파 후에 되돌림 조정에서 50% 중심을 지켜주면 1, 2, 3파 이게 성공 파동으로 나아가는 거고 1파가 형성되고 2파 되돌림에서 50% 중심 가격을 지켜주지 못하고 깬다면 이렇게 실패 파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쪽에서 하락을 하다가 38%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모노파동 기준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4등분선을 그어보면 이쪽이 중심 가격인데 중심 가격을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맞고 실패 파동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상승 50% 중심 가격을 돌리지 못하고 실패로 가는 이런 파동이죠. 실전 투자에서는 저점 대비 61.8 또는 100% 상승 구간에 진입했을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더라도 대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서 대드 전략이란 특정 가격대를 지지하지 못할 경우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이 4등분선의 하단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50% 되돌림 또는 75% 되돌림, 요 두 번째나 세 번째 구간에서는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일단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한 시대를 풍미한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주도주라는 믿음만으로 15만원에서 19만원 구간에 막차를 탄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을 안긴 종목이기도 하다. 바로 요 구간이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이쪽에서 전고점 돌파하고 상승하니까 계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쪽 구간에서 많이 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누군가는 매수를 했는 거죠. 이 구간에서 트랩에 걸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큰 하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잘못 매수를 했더라면 손절을 확실하게 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은 끝도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손절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매매 기준 원칙을 세워야 한다. 어느 단가 이상으로 이미 급등한 종목은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매매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자의 핵심 원칙이며 단기 유행이나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필수 기준점이 된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